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4월의 주말,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봄맞이 대청소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사실상 시어머니의 지휘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남편은 툴툴거리면서도 익숙하게 나설 준비를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베란다 청소를 지시하셨어요. 언제나처럼 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죠. 저는 싹싹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얼른 고무장갑을 꼈어요. 어머님이 아낀다는 출란 화분은 성인 남자 허리만한 크기였어요. 제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벅찼죠. 낑낑거리며 화분을 끄는 순간 받침 밑에 깔려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낡은 노트 한 권, 손때 묻은 갈색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뭘까? 누구의 것일까? 순간적인 호기심에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냈어요. 노트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붓펜으로 정갈하게 쓰인 제목, 우리 가족 서열 장부,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지한 글씨체였죠.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부의 첫 장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었어요. 1위는 돌아가신 아버님, 2위는 시어머니, 3위는 남편 민준, 4위는 아가씨.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제 이름만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하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죠. 식솔 등급 및 평가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아닌 식솔이라니요. 제 이름 옆에는 3등급이라는 낙인과 함께 점수가 깎인 이유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명절 음식 솜씨가 부족해서 남편 아침밥을 걸러서 심지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까지 있었죠. 친구가 선물해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온 것마저 감점 사유였어요. 저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점수가 깎일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감점 대상일 뿐이었어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러움이었어요. 그동안 싹싹하게 굴며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던 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죠. 이건 명백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노트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그 무거운 화분을 다시 위로 옮겼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겨보던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은 점점 당혹감과 혼란으로 물들어갔어요.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냥 일기 같은 거 아니야? 연세 드시면 좀 특이한 취미도 생기잖아. 어설픈 변명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장난으로 볼 수 있죠?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안일한 태도는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 상황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날 저희는 크게 다퉜고 저는 며칠간 그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이 기괴한 서열을 제 손으로 깨부숴야겠다고 결심했죠. 마침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생신.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만의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하고 주말에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날짜와 함께 꼼꼼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됐지. 회사 일은 적당히 해라. 민준이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라. 시어머니의 말들은 며느리라는 굴레를 씌워 저를 올가매려는 족쇄나 다름없었어요. 이제는 벗어날 거예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생신날,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집에 모였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을 끈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쁘게 포장한 상자를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제가 만든 하드커버 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책 제목은 며느리 서열 장부. 시어머니는 제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냐?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빔 프로젝터를 켜서 식당 벽에 어머님의 가족 서열 장부 사진들을 띄웠어요. 식솔 등급 페이지가 확대되자 아가씨와 동서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이게 바로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방식인가요? 저는 어머님께 가족이 아니라 점수로 평가받는 식솔이었네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배운 대로 한번 해봤어요. 어머님은 어떤 시어머니였는지요?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저는 어머님 집안의 부속품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서열 놀이의 점수판 노릇 안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저 장부 속 3위 아들로 살 건지 내 남편으로 살 건지 선택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제 인생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의 선택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당을 나섰어요.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새로운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존중만이 남았죠. 남편과는 길고 힘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관계를 재정립했어요. 그는 비로소 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낡은 장부는 제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진짜 서열을 바로 세울 용기를 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장부 속에서 평가받지 않아요. 그 서열의 1위는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